각 부위별로 통증이 느껴질 때 어떻게 진단하는지 그 요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등이 아플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등이 아파서 꽤 오랫동안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누워서 똑바로 눕지를 못할 정도로 이렇게 아파서 고생한다는 분들도 있고요.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이제 통증이 느껴질 때도 있을 텐데 어떤 원인들 때문에 이런 통증들이 나타나고 또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일단은 등이 아프다고 할 때 가장 많은 원인은 척추에서부터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물에서 나타나는 통증들이 많고요. 혹은 또 내과 질환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등에서 나타나는 통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척추죠. 우리 흉추는 다른 척추하고 조금은 다르게 생겼어요. 이게 위에 있는 그림이 요추, 우리 허리뼈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그림이 흉추, 등뼈입니다. 가만히 보면 뭔가 약간은 좀 복잡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관절면을 이루는 곳들이 요추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흉추는 갈비뼈가 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갈비뼈가 횡돌기하고 추체에 이렇게 붙어있는 자리 관절들이 몇 개가 이제 더 존재를 합니다. 자, 그렇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관절에서 문제가 더 자주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제 세 장처럼 앞에 흉골하고 뒤에 흉추가 이렇게 12쌍의 갈비뼈로 인해서 세 장처럼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는 폐도 있고 심장도 있고 아주 중요한 혈관이나 식도나 이런 것들도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늑골은 앞에 흉골하고 척추하고 만나서 살짝씩 움직여요. 우리 호흡할 때 전체적으로 흉곽이 들려 올렸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마치 양동이 손잡이가 이렇게 덜거덕거리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요 갈비뼈 사이로는 신경들이 지나가는데 늑간신경들이 이렇게 체간의 감각들을 지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흉추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흉추에서 자율신경들의 거의 대부분이 나가요. 자율신경에서 이제 교감신경의 거의 대부분이 흉추에서 이제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우리 몸에 있는 내장기들을 조절을 하는 게 그런 역할들을 이제 하게 되죠. 그리고 등에 있는 근육들이 여러 가지 이제 근육들이 있는데 가장 겉에는 광배근 그리고 위에는 승모근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거를 적기고 나면은 안에 기립근이라든지 능형근, 하우거근 이런 근육들이 이제 등을 버티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몸을 움직일 때 정상적인 운동 범위를 알아야지 진찰을 할 때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쭉 숙였을 때 한 90도 정도까지는 숙여져야 되고요. 허리를 뒤로 등을 젖혔을 때 한 30도 가까이는 젖혀져야 됩니다. 그리고 옆으로 축구를 할 때 한 40도 정도까지는 옆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되고요. 몸을 회전을 할 때 한 40도 이상 비틀 수 있어야지 이제 정상이라고 평가를 하게 되죠. 근데 이거보다 만약에 척추가 좀 퇴행화가 된다든지 하면 이런 움직임 범위들이 줄어들게 되고 또 일정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런 움직임 범위 중에 어느 한 범위가 줄어들게 되기도 하고 해서 그런 걸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쓰이기도 하죠. 일단은 등이 아프다고 할 때 우리가 어딘가가 아프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어느 부위가 아프고 이게 아픈 지 얼마나 오래됐고 또 어떤 원인이 있었는지 아플 만한 어떤 사건이나 이런 발단 계기가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리고 등이 아플 때는 이 통증이 어떤 움직임하고 좀 연관성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도 통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혹시 동반하는 전신 증상이 있는지 가끔 이제 신장이라든지 이런 내과 질환으로 동반이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통증이 어떤 어지러움증을 동반한다든지 혹은 소화불량을 동반하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원인들 때문에 통증이 나타날 수 있는지 하나씩 이제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일단은 첫 번째는 근육통이에요. 우리 흔히 뭐 안 하던 거 갑자기 하다가 혹은 잠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담이 걸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통증을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건 이제 승모근의 긴장입니다. 앉아있는 자세를 오래 취하다 보면은 이런 날개뼈 사이라든지 등 쪽 위쪽이 좀 뻐근하게 아파오는 경우인데 이렇게 수그리면은 조금 더 당기는 느낌이 심해지고 좀 젖히면은 덜해지고 이런 특징들을 보이겠죠. 광배근은 요 척추 밑에서부터 요 팔 안쪽으로 붙어 있습니다. 주로 무언가를 강하게 잡아 당기거나 아니면 어딘가에 매달릴 때 이제 쓰는 근육이고 상당히 큰 힘을 내는 근육인데 요 광배근이 긴장이 되게 되면은 날개뼈의 안쪽으로 이렇게 뻐근한 통증들이 느껴지게 돼요. 그래서 몸을 이렇게 비튼다든지 뭔가를 잡아 당긴다든지 이럴 때 이제 통증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자분들과 브레이저 끈을 매는 그 정도 높이에 등이 늘 뻐근하고 아프다 이런 식으로 아프다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등의 문제가 아니라 복직근이 긴장이 돼서 생기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등을 뒤로 펴려고 그러면 복직근이 펴지지가 않으면서 등 그 부위가 일렬로 이렇게 뻐근하게 아파온다 그러면은 일단 복직근을 좀 풀어보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죠.
날개뼈 안쪽이 아프다고 호소하는 분들도 자주 보게 되는데요. 능형근이 척추하고 날개뼈를 이렇게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능형근이 긴장이 되게 되면은 날개를, 어깨를 앞쪽으로 쭉 움직이려고 할 때 좀 당기는 느낌들이 날개뼈 안쪽에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기립근의 통증은, 기립근은 척추를 전체적으로 이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어느 부위에 문제가 생겼는지에 따라서 통증 범위도 조금씩 다른데, 천천히 목부터 허리까지 이렇게 구부리다 보면 어느 한순간 이렇게 좀 많이 아픈 위치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근처 기립근의 문제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뒤로 젖히고 있을 때는 그다지 아프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자세로 가만히 있다 보면 좀 은근하게, 뻐근하게 아파오는 그런 특징들을 보이게 되죠. 허리가 담이 결렸다라고 오는데, 약간 허리 위쪽에 요 등 여기가 특이하게 이제 아프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우버근의 긴장입니다. 하우버근은 호흡하는 데도 쓰여요. 그래서 이분들이 숨을 깊게 들이마신다든지 아니면 몸통을 비틀 때 한쪽이 좀 뻐근하게 아파온다 그러면 하우버근의 긴장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통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경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통증인데, 종종 보게 되는 질환 중에 하나는 견갑대 신경통이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이 고개를 숙이면은 목이 불편한 게 아니라 등까지 쭉 당긴다, 등까지 쭉 저린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견갑대 신경이라는 거는 상완신경총에서부터 따로 독립돼서 이렇게 등을 따라서 내려가는 신경입니다. 양쪽으로 한 갈래씩 두 개가 내려가는데, 사각근을 뚫고 다음에 견갑법은 능형근 사이를 뚫고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서 이 사이 어딘가에서 신경이 눌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숙일 때 등을 따라서 좀 찌릿찌릿하는 느낌이 날 수 있고요. 주로 사각근에서 많이 포착이 되기 때문에 목 옆에 사각근 쪽을 꾹 눌렀을 때 등으로 좀 찌릿찌릿 느낌이 나면은 이 문제를 의심을 해볼 수가 있죠. 대상포진 알아보신 적이 있나요? 네. 알아보신 분들이 있죠. 너무나 어마어마한 그 통증 때문에, 이 대상포진이라는 거는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이 신경 자체를 이렇게 손상을 시키는, 감염을 시키는 질환이라서 신경이 좀 손상이 일어나기가 쉬워요. 그래서 얼마나 빨리 치료를 시작하느냐, 신경 손상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느냐가 중요한데, 한 10% 정도에서는 이제 후유증이 남게 됩니다. 이 후유증이 몇 달 가는 분들도 있고 몇 년씩 가는 분들도 있고 평생을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대상포진이 호발하는 부위가 이 몸통 흉곽이에요. 그래서 늑간신경을 침범하는 경우들이 가장 흔하고요. 그래서 이 신경을 따라서 이게 대상포진이 다 낫고 나서도 계속 찌릿찌릿한 이런 통증들이 유발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느 부위가 손상됐는지를 찾아서 이제 그 부위를 좀 치료를 하고, 그 부위가 더 자극받지 않도록 좀 관리를 해주는 게 중요한데요. 어느 부위가 손상됐는지 찾는 거는 아픈 그 부위, 아픈 게 찌릿한 게 시작되는 부위 근처를 두드려 봤을 때, 주로는 갈비뼈하고 갈비뼈 사이 공간을 두드렸을 때 찌릿하고 앞쪽으로 타고 내려가는 느낌이 난다 그러면은 그 부위 신경이 손상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임상에서 좀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등이 아팠다라고 표현하는 분들한테 가장 많이 발견되는 질환은 이 명관절 증후군이에요. 명관절이라는 거는 척추 뒤에 이렇게 붙어 있는 요 관절에 이제 명관절이라고 그러고요. 요 관절 주변에는 감각신경이 좀 넓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관절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은 가만히 있어도 은근한 통증들이 좀 이렇게 어느 레벨의 문제가 생겼냐에 따라서 좀 퍼지는 양상으로 통증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명관절에 염증이 생겨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숙일 때는 명관절이 벌어져요. 그래서 숙일 때는 별로 아프지 않습니다. 특징은 뒤로 젖힐 때 뻐근한 통증이 상당히 크게 증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통하고 정반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늑골 척추관절 증후군인데요. 아까 흉추는 갈비뼈하고 붙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붙어 있는 그 관절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몸통을 틀 때 혹시나게 어디 한 군데가 아프다 그러면 그때 한번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요. 주로 이렇게 늑골하고 척추가 만나는 이런 관절들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숙일 때도 좀 아프고 젖힐 때도 아픈데, 가장 확연한 거는 몸통을 비틀 때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고요. 이게 좀 느슨해져서 움직일 때 좀 딸깍거리는 느낌이 난다든지 그런 느낌이 생길 수도 있고, 좀 등이 화끈거린다든지 하는 느낌으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부위를 눌렀을 때 유달리 윽하게 아픈 부위가 있다 그러면 그 부위에 염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가끔씩 이제 한의원에 등이 시려워서 못 살겠어요 라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등에다가 이렇게 핫팩을 붙이고 산다든지 하는 분들이 있는데, 꽤 오랫동안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신경을 따라서 혈관들도 거의 비슷한 길을 따라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순환이
방해가 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증상도 조금씩 달라져요. 신경이 눌리게 되면 좀 찌릿찌릿하다든지 먹먹하다든지 저리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게 되는데, 정맥이 눌리게 되면 우열이 돼요. 피가 고이면서 등이 화끈거려서 못 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동맥이 눌리게 되면 혈액 공급이 안 되니까 등에서 찬바람이 들어온다, 등이 너무 시려서 못 살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좀 느낌만 다를 뿐이지 원인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여러분들 고속도로에 차가 쌩쌩 달릴 수 있는 이유가 뭐죠? 고속도로가 쭉 곧게 뻗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이 도로를 꼬불꼬불 만들어 놓으면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천천히 달려야 되죠.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몸에 이런 혈액이 잘 흐르려고 그래도 이 혈관들이 곧게 펴져야 되는데, 평소에 이제 등이 좀 굽어져 있다든지 척추가 좌우로 좀 틀어짐이 많게 되면은 순환장애가 생기면서 장기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죠. 자, 이제 조금은 좀 심해질 수 있는, 심각해질 수 있는 질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는데요. 일단 압박골절이에요. 평소에 골다공증이 있었던 분들이나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잘못 엉덩방아를 꽝 찍고 넘어졌는데 등에서 뭔가 뜨끔했어요. 그리고 나서 너무 아파 라고 했을 때는 일단 압박골절을 한번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도 가끔씩 계세요. 그래서 척추체가, 추체 자체가 이렇게 압박에 의해서 내려앉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하게 되면은 뼈가 밀려나가면서 신경을 누르게 돼서 신경 손상, 척수가 손상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등이 점점 이렇게 굽어가지고 등이 펴지지 않는 그런 구분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초반에 빨리 발견을 해서 치료를 해두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골절이 의심이 된다. 내가 이제 압박골절이 되면 어떻게 움직여도 뜨끔뜨끔하게 이 가운데 쪽이 아플 거예요. 그리고 눌렀을 때 손도 못 댈 정도로 상당히 많이 아프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사진을 찍어서 뼈가 괜찮은지 한번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내장기하고 관계되어 있는 통증들이에요. 가끔씩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체하기만 하면 꼭 등이 아파, 소화가 안 되면은 등이 아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흉추에서 감각신경들도 나오지만은 이 내장기들을 움직이는 신경들도 같이 나와요. 그래서 내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신경순환을 방해를 하면서 그게 마치 채펴있는 통증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장기 연관통이라고 하는데, 어떤 장기에 문제가 생겼느냐에 따라서 그 레벨 정도에서 이제 통증들이 나타나게 돼요. 척추가 이렇게 휘게 되면은 이런 쪽으로 좀 좁아져 있는 쪽으로 순환장애가 생기기 때문에 그쪽에 내장 기능에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해서 각 레벨마다 이 어떤 장기들을 움직이는지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고질적으로 어떤 이런 내장기에 문제가 생겨 있다 그러면은 이게 꼭 그 장기가 약해서라기보다는 뭔가 이런 신경순환이 안 좋아서 생기는 경우들도 있어요. 가장 흔하게 보는 경우가 척추 6번, 7번, 흉추 6번, 7번 정도의 이제 위장 기능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맨날 위가 탈이 나는데 위장약을 먹으면 괜찮고 또 시간 지나면 또 재발되고 한다. 이런 분들 거의 대부분 보면은 흉추 6, 7, 8번 중에 한두 마디가 이렇게 틀어져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교정을 해주고 나면은 그런 것들이 또 장기적으로 이제 개선되는 그런 효과를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위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등 한가운데 정도가 좀 뻐근하게 아프게 되고, 그 다음에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약간 위쪽으로 좀 뻐근하게 아프게 되고요. 혹은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은 약간 위쪽 허리 쪽이 아프다든지 이런 식의 내장계의 문제가 등의 통증으로 표현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겠죠. 그 중에서 가장 응급에 속하는 질환은 대동맥박리증이라는 건데요. 이분들이 하는 표현이 어느 날 갑자기 등에 도끼로 누가 탁 찍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아팠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상당히 응급질환에 속합니다. 대동맥박리증이라는 거는 대동맥 혈관이 세 겹으로 이어져 있어요. 근데 안쪽 내피가 찢어지면서 이 혈관 사이로 이렇게 쭉 혈액이 들어가면서 혈관 내피하고 외피 사이가 벌어지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혈전들이 생기면서 혈전들이 대량으로 이제 떠다니면서 중풍을 유발한다든지 심근경색을 유발한다든지 하게 될 수도 있고요. 응급으로 사망을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빨리 응급실에 도착을 해서 응급 처치를 받는 게 상당히 중요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주로 대동맥궁이나 아니면 상행대동맥 쪽에 찢어지는 경우들이 많고요. 어느 부위가 찢어졌는지에 따라서 증상이 조금씩 다른데, 일단은 통증이 어마어마해요. 난생 처음 겪는 그런 통증이 등이 찢어질 정도로 아프면서 갑자기 울렁거리고 어지럽고 힘이 빠지고 그리고 정신을 못 차리겠고 하는 식으로 한 10분 이내에 빠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그런 느낌의 통증을 느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해서 빨리 응급실에 도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등이 아플 때 어떤 원인들 때문에 통증이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몇 가지 응급질환들, 아까 얘기했던 대동맥박리증이라든지 혹은 골절에 대한 게 의심이 될 때는 꼭 병원에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 외의 질환들은 한의원에서도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고 혹은 고질적으로 계속 등이 뻐근하고 아팠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양방에서는 별로 해줄 만한 방법이 없는데 한방에서는 또 잘 치료가 되는 질환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구별하셔서 치료를 잘 받으시고 건강을 회복하는 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